반갑습니다. 판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등록한 상품의 상품 정보가 변경됐을 때 내가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켓에 변경된 정보가 적용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나의 업무, 나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도매 쇼핑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저희 펀앤쇼핑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셀러큐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했는데 이 등록된 상품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탁 판매, 위탁 도매, 도매 쇼핑몰 이런 여러 용어로 사용했었는데 셀러큐에서는 드랍시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랍쇼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드랍시핑, 즉 위탁 도매라고 하는 시스템은 처음 온라인 마켓에 진입하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이 서비스를 가지고서 아주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큰 마진을 보려고 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도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단계에서 온라인 유통이 뭔지, 고객이 뭔지, 시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좀 접근이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비스를 정의해 보면 B2B,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곳이고 위탁, 공급사가 상품의 판매권을 주면 우리 판매사, 여러분들은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판매 항의를 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공급사가 구매자한테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상품을 사입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면 안 팔렸을 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내가 배송을 하려고 창고를 얻는다든지 포장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좀 풀어서 보면 지금같이 되겠죠. 온라인 위탁 도매 쇼핑몰, 온라인 배송 대행 도매 쇼핑몰 요런 용어로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위탁 도매라고 하는 용어고 저희가 드랍시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프로세스도 우리가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이 구매하고 여러분들은 셀러큐에서 그 해당된 상품을 구매하고 그러면 공급사는 주문 확인해서 고객한테 발송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가고요. 공급사가 고객한테 보냈으면 송장 정보를 입력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송장 정보를 확인해서 마켓에 송장 입력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도는데 기존에는 이 단계들을 사람이 해야 됐었는데 셀러큐는 바로 셀러큐와 마켓이 연동돼서 상품을 등록한 이후에는 다 자동으로 된다. 이게 셀러큐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도매 하면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어떤 판매 기법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위탁 도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대량 등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 도매에서 상품, 팔릴 만한 상품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변경 작업을 합니다. 목록 이미지를 변경하고 상품명 변경하고 카테고리도 내가 다시 잡고 상세 설명도 변경해서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셀링툴이라고 하는 마켓 통합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만 개, 몇십만 개 단위의 상품을 일괄로 등록하고 수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게 대량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상품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냐? 아니에요.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상품 정보를 다 가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가공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가공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을 변경한다든지 목록 이미지를 변경한다든지 카테고리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어를 다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마켓의 상위 노출 원리에 맞춰서 나머지 여러 값들을 조정한 다음에 등록을 해요. 근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은 생략된 채 저희 같은 도매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받아서 바로 그대로 등록하는 것, 이게 대량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매출이 나오지 않죠. 따라서 위탁 도매와 대량 등록은 같은 것이 아니라 대량 등록은 위탁 도매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탁 도매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장 큰 단점이라 그러면 가격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도매사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선사입이 아니고 미리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주문 후에 한 개 고객한테 보내는 비용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포장비나 뭐 이런 것도 인건비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 시중에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보다 도매사의 상품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상세 설명 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만들잖아요. 바로 이런 비용들이 판매가에 녹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팔고 있다. 예, 맞죠? 왜 그러냐면 진입해서 판매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수백 명이 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품절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워낙 판매하는 상품도 많고 재고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객이 주문했을 때 품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공급사가 이거 출고하려고 보니 품절 났어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경우가 제일 화가 나는 경우죠. 이런 단점들이 바로 위탁 도매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장점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계속 되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사입을 안 하고 즉 무제고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몇백만 종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내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택배를 불러서 보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반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수거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상세 정보, 목록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공급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이 팔아도 되는 상품인지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에 시말리거나 이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점에 대비해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탁도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자, 위탁도매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으냐? 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라. 온라인 유통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 이럴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희 회사도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여러 위탁도매를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편하고 쉽겠죠. 그리고 고객하고 마켓하고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매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문의했을 때 뭐 답을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창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시장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조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법을 알기도 힘들고, 이럴 경우에 미리
이런 위탁도매사에서 그 상품군을 가져다 팔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관련 의류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자전거 용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아니면 뭐 총판 뭐 이런 데들을 찾아다녀서 나 상품 좀 주세요. 내가 팔아볼게요. 그럼 상품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 정도에 받아와야지 좋은 가격인지도 잘 모르죠. 이럴 때 위탁도매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을 찾으면 몇천 종 이상이 나올 거예요. 이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아이템을 분석하고 시장 조사하고 판매하면서 요런 상품군을 팔면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때 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판매자로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 업무 습득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상품을 등록하는 일, 품단종하는 일,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수발주하는 일, 품단종 관리하는 일,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전 교육 및 컨설팅인데 이렇게 도매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아니면 컨설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하는 전문 교육기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 형성인데요. 대부분의 도매사들이 판매사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기도 힘들죠. 나랑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끼리 연락도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하소연도 하고 뭐 이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도 되고요. 의지도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매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오셔서 인사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친해지시는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은 여러 회사들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 상품 플러스 구색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자전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전거 용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한두 군데 거래처를 확보했는데 그 종수가 한 5종, 10종밖에 안 돼요. 요걸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판매할 때 너무 구색이 작잖아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전문 판매자 같은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주력 상품 10가지면 10가지를 두고 나머지 상품들은 도매사에 있는 상품을 채워 넣어서 어떤 전문몰, 전문 판매자 같은 느낌을 고객한테 주는 거죠. 부가적으로 매출이 더 발생되니까 내 수익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탁도매는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훈련받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어떤 전문 판매자로 양성해 가는 과정에 어떤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약간의 단점이 있으나 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도매의 상품을 그러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제가 아까 위탁도매 이코르 대량 등록이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량 등록이죠.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몇십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걸 대량 등록이라고 해요. 몇만 개, 몇천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대량 등록으로 보질 않는데 또 이거 뭐 다르겠죠. 이렇게 대량 등록하시는 분은 한 개 사업자를 운영하지 않아요. 보통 4개 내지 5개, 심지어 20개, 30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 개의 상품의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총 매출과 총 수익 금액을 봅니다. 이렇게 어떤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점의 확장이라고 해요. 내가 팔 수 있는 상점 수를 늘려나가요. 이게 사업자를 많이 늘릴수록 내가 팔 수 있는 상점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11번가 같이 복수 상점을 낸다든지 옥션 같이 복수 상점을 더 얻을 수 있다든지 스마트 스토어처럼 복수 상점을 더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그 상점에서 수익을 얻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상점의 숫자를 늘리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상점의 숫자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상점의 등급을 올립니다. 즉 G마켓의 고객만족 우수 등급을 단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파워 등급을 달아서 내 등록 수량을 10,000개에서 50,000개로 늘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내가 파는 상점의 개수와 상점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와 이 상점의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수익을 보는 요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고요. 요렇게 등급까지 작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상품을 가공해서 가는 방법은 상품 하나를 잘 팔릴만 하도록 변경하는 작업. 뭐 이게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실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위탁도매 상품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일한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상품에서 내 상품이 팔리도록 하려면 최저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품처럼 보이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목록 이미지도 변경하고 상품명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변경하고 상품의 쓰임새도 변경하면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인식하게 되고요. 마켓도 동일하게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의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고 또 쿠팡에 등록했을 때 아이템 인허에 묶이지 않고 나만의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상품 가공, 변경 작업을 한 다음에 그냥 두면 또 안 되니까 일정 정도의 뭐 클릭을 유도한다든지 후기나 리뷰를 단다든지 이렇게 상품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고요. 어느 정도 상품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광고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상품 하나를 쭉 성장시키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즉 상품을 가공해서 광고를 걸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적정한 마진을 볼 수 없어요. 수익이 생기면 그걸 계속 재투자를 해서 상품을 키워나가야 되죠. 그 뒤에 어느 정도 상품이 자리 잡고 나면 나의 마진을 얻어간다. 요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한 달에 뭐 몇십 개 이상의 매출이 발생된다면 이때는 이 상품을 굳이 위탁도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매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국내 상품이면 제조사에서 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통회사를 통해서 사입을 한다든지 중국 제품이면 중국에서 사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입을 해서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위탁도매 상품을 판매하는 두 가지 큰 프로세스입니다.